어떤 일상을 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 일상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가? 사소한 말투, 일상적 행동 하나가 미래를 이끌고 있다. 그 말과 행위가 습관이 되고 관성을 지닐 때 그 관념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알미 삶인 것이다. 나의 알미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모여 삶이 된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나의 미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현인들과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무의식을 바꾸는 데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미래는 무의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념이 결국 우리의 행동을 이끌고 그 행동이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무의식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의식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상상하고 이미지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의 저자 이하영 작가는 가난한 어린 시절에서부터 의사가 되어 강남 건물주가 되기까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매일 이미지화하며 변화를 만들어내고 결과를 만들어낸 장본인인데요. 그는 원하는 미래를 기억할 때 그 미래가 나에게 펼쳐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깊은 동기부여를 주는데요.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낸 그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수술복을 입으면 수술하게 된다. 나는 20살에 잘 다니던 포항공대를 그만두고 재수생이 되었다.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어느 날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극반 동아리의 정신과 의사역도 영향을 준 것 같았다. 3개월을 의사처럼 생각하고 말과 행동을 하다 보니 연극이 끝나도 그 느낌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1학기를 마치고 학교를 그만두고 재수를 시작했다. 걱정하실 게 뻔했기 때문에 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학비도 거의 들지 않고 기숙사비도 저렴한 학교에 들어가 무척 대견해 하셨다. 당시 공과대학은 포카서였다. 포항공대, 카이스트, 서울대 순으로 대학 순위가 매겨졌다. 그곳에 입학한 나는 어머니에게 큰 자랑거리였고 나 역시 학창시절을 선물로 드린 것 같았다. 어린 시절에 큰 숙제를 끝낸 기분이었다. 그 이후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었다. 처음으로 나 스스로 인생의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혼자 선택한 길은 내가 책임지고 나가고 싶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내가 참 대단하다. 수중에는 몇천 원밖에 없었다. 막막했다. 재수를 결심했지만 돈이 없었고 책도 없었다. 잘 곳도 마땅치 않았다. 돈도 벌어야 했고 책과 참고서도 사야 했으며 당장 고시원도 구해야 했다. 고등학교 때 3년간 다닌 독서실이 보였다. 그곳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고시원을 얻었다. 월 18만 원에 밥까지 주는 고마운 고시원이었다. 다음 날 눈에 보이는 전봇대마다 과외 전단지를 붙였다. 당신은 지금처럼 단속이 심하지 않았다. 전봇대마다 빼곡히 과외 구함이라는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그 사이를 비집고 나의 삐삐 번호를 붙였다. 그리고 나는 국제시장으로 향했다. 당시 국제시장은 없는 게 없는 곳이었다. 대한민국에서 못 구하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수술복을 2벌 샀다. 위아래로 헐렁하게 입을 수 있는 색이 바른 청록색의 수술복이었다. 그리고 그 옆집에 가서 의사 이하영을 주머니에 새겨 넣었다. 그 옷을 입고 재수를 했다. 나는 추리닝을 입지 않았다. 재수하면 떠오르는 그 옷 대신 나는 수술복을 입고 책상에 앉았다. 3년의 학창시절을 보낸 독서실 자리에서 수술복을 입고 재수를 시작했다. 그때의 내가 종종 떠오른다.
고시원에서 4시 50분에 일어나 책을 펴고 공부를 했다. 아침밥이 나오는 7시가 되면 조그만 휴게실에 앉아 김치와 계란 프라이, 밥을 비벼 먹었다. 그리고 독서실에 앉아 12시간을 공부했다. 점심 먹을 돈은 없었다. 저녁 8시가 되면 과외를 하러 갔다. 고3 학생을 가르치며 나도 공부했다. 재수한다는 말은 도저히 하지 못했다. 학생들을 과외하며 같은 수능을 준비했다. 당시 독서실에서 수술복을 입고 공부하고 있으면 비슷한 또래의 재수, 삼수생들이 말을 걸었다. 의사세요? 어느 병원에 계세요? 전문의 시험 준비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그때마다 나는 대답했다. 네, 맞아요. 대학병원에 있어요. 그러고는 수학의 정석을 펼쳤다. 나는 확신이 있었다. 내 삶에 대한 믿음. 10년 뒤 펼쳐질 의사의 모습이 나에게 비치고 있었다. 그 모습을 가슴에 품고 공부했다. 매일 상상하며 지내다 보니 마치 그 모습이 어제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미래의 상상이 나의 기억으로 변하고 있었다. 미래를 기억하는 힘. 미래를 알 수 있는 알미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내가 한 유튜브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원하는 것을 진심으로 이룰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잘 없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인 것이다. 미래를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 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바로 기억이다.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기억이 있다는 의미다. 오늘 점심에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 아는 것은 그 시간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알은 기억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잘 알고 있다. 과거는 기억을 통해 인식되는 내면의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미래는 무엇일까? 미래는 상상을 통해 인식하는 마음속 이미지다. 상상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는 미래의 이미지를 펼쳐낸다. 내가 꿈꾸었던 삼성 서울병원의 인턴, 레지던트의 모습이 상상이다. 하지만 상상이 일상이 될 때 상상은 기억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 상상은 알미 되고 나에게 항상 느껴졌던 의사의 느낌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꾼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스스로 의사라 생각하는 일상은 말의 습관과 행동의 습관을 바꾸게 한다. 말과 행동이 바뀌면 그것을 만드는 생각도 바뀌게 된다. 습관화된 생각은 관성을 지니게 되고 늘 비슷한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게 된다. 내면에 새겨지는 나도 모르게 하는 생각이 무의식에 각인된다. 무의식에 박힌 관념의 씨앗, 그 씨앗이 바뀔 때 미래가 바뀌게 된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알은 바로 무의식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분석심리학의 대가 칼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 부른다라고 했다. 결국 운명은 무의식이 결정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무의식에 각인된 관성화된 생각, 관념이 운명을 결정한다. 내면에 단단히 박혀있는 그 관념이 미래의 모습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정관념이라 부른다. 관념이 고정될 정도로 강력하게 박히면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가난이 관념으로 박혀 있으면 늘 가난하게 산다. 가난의 대물림은 관념의 대물림에서 비롯된다. 가난한 일상이 자식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그 말과 행동이 생각의 습관을 만들기 때문이다. 습관이 된 생각, 관념은 또다시 가난의 조건과 환경을 펼쳐낸다. 그 가난은 사실 자신이 만들고 있다. 내면에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관념이 씨앗처럼 뿌려져 있기 때문이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알미, 가난으로 물들어 있다. 어떤 일상을 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 일상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가? 사소한 말투, 일상적 행동 하나가 미래를 이끌고 있다. 그 말과 행위가 습관이 되고 관성을 지닐 때 그 관념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알미 삶인 것이다. 나의 알미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모여 삶이 된다. 수술복을 입고 재수를 했던 그 일상이 의사가 된 미래를 당겨주었다. 미래를 기억하는 힘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상상이 기억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미래에 대한 알미 생기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 서울숲에 지어진 갤러리아 포레라는 아파트를 보았다. 서울숲 한가운데 우뚝 선 멋진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나는 그때 마음속 깊이 사진을 찍어두었다. 당시 강남에 개원했었다.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10억 원의 빚으로 시작했다. 나이 35살에 나의 자산은 빚 10억이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카드 한 장과 몇만 원의 돈이 전부였다. 20살에 내가 생각났다. 손에 쥔 1,000원 지폐 몇 장이 전부였던 그때가 떠올랐다. 그리고 감사했다. 열심히 살아준 20살의 나에게 감사하며 웃으며 돌아왔다. 그 후 종종 서울숲에 들러 산책도 하고 조깅도 했다. 갤러리아 포레에 사는 친구들과 선배들을 만나 그곳의 생활도 들었다. 아파트 지하에 있는 중식당에 들러 식사를 하며 그곳에 살아가는 삶을 상상하고 기억했다. 그 삶이 일상이 될 것 같았다. 그 삶이 나의 무의식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러면 알게 된다. 나는 이곳 서울숲에서 살게 되겠구나. 일상이 된 생각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것은 막연한 망상이 아니다. 기억이 된 상상의 힘이다. 그것이 알매에 대한 깨달음이다. 그리고 세상의 진리다.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미래를 기억할 때 그 미래가 나에게 펼쳐진다. 인생은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수술복을 입으면 수술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20살에 새로운 꿈을 위해 대학을 자퇴하고 수술복을 입고 공부를 하던 저자는 의사가 되어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을 시각화하고 그 미래를 일상인 것처럼 기억하며 살아온 저자는 원하던 미래를 그대로 살고 있었고 더 빨리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배경에는 자신의 운명을 차근차근 개척해 나가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간 저자의 생각과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누구나 해낼 수 있다는 용기를 내도록 일으켜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개인적으로도 많은 영감과 동기부여를 얻은 책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영감을 주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